네, 2023년 11월 7일 이정훈입니다. 이 토픽성 기사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11월 6일 날 여의도 가게 되면 국회가 있고 그 앞에 식당이 참 많죠. 거기에서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하고 점심을 같이 한 모양입니다. 방에 들어갔겠죠. 근데 바로 옆방에 하필이면 의도하지 않게 이준석 씨도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자들하고 같이 들어갔으니까 안철수 씨는 뭐라고 얘기했던 모양인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토크 콘테스트 하는 이준석 씨를 보러 갔더니 이준석 씨가 영어로 미스터 랜턴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걸 꺼내면서, 그걸 거론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교포 2세에게, 미국에 있는 교포 2세에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너를 우리 미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반응이다. 그런 얘기 하면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교포가 이건 인종차별 변환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걸 빗대면서 얘기하면서 또 의사에게 닥터 린턴이 아닌 미스터 린턴이라고 한 거는 무시한 거다.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이 타이틀을 불러주는 걸 좋은데, 저보고 이씨 그러면 기분 나쁘죠. 이씨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나이도 벼슬인데,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나이도 벼슬인데 아주 그걸 무시하거든. 아들뻘 내는 친구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거든요. 그런 어쨌든 얘기하면서 기자로 얘기하니까 하필이면 옆방에서 이준석 씨가 그걸 들린 모양이에요. 식당 칸막이라는데 서로 시야를 차단해 주는 거지 소리까지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소리를 질렀답니다. 당연히 옆방에 들리지. 기자들도 다 들었지. 그러니까 안 의원이 소리 듣고 이준석인 줄 알았겠죠. 그 전까지는 옆방에 이준석이 있는 건 몰랐겠지. 기자들도 몰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내가 못할 말 한 건 없지 하면서 계속 하던 얘기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더 이상 고함치지 않고 각자 식사 끝난다면은 돈 내고 서로 나가서 더 이상 마주치지는 않았다는 건데, 이준석 씨는 여기에 대해서 사석에서 바로 옆자리에서 나를 험담하길래 이를 제지한 것이다 라고 그랬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준석 씨 살면서 저도 저에 대한 험담을 듣죠. 근데 공교롭게 저에 대해 하는 얘기를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 옆에서 내 얘기를 두런두런하고, 그 녀석은 고집 세가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 들으면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으면서 듣고 나와서 정말 기분 나쁘죠. 그렇다고 화장실에 소리 칠 수도 없고. 자기 얘기하는 거 참 들을 때마다 칭찬을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 버릇이 없고 건방지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미치겠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꼭 참고 있습니다. 나온다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절박하게 소리 질러봐야 더 낭패감이 들더라고요.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각자 실력이겠죠. 가서 다른 자리에서 한 방 먹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유쾌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먹이지 않고 압도적으로 그를 압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실력 차이가 나오고 능력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경물치지 성심정의,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대학에 나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라. 아주 그냥 물리가 터야죠. 그래서 지식적인 문제에서는 완벽하게 해놔서 경물치지. 그 다음에 성심정의, 사람이 성실해야 되죠. 진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뜻이 바르게 세워야 되죠. 정의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신이라 그랬습니다. 공부는 충분히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도 부족한 게 많죠. 뭐냐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수신하고. 수신이 되면은, 그 다음에 집안을 다스리는 거고. 집안 다스리려면 결국은 결혼해서 애도 낳아보고, 자기 부모나 배우자 부모도 모시고 그 인척들을 상대하면서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게 되면은 치국도 하고 평천하러 나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사람 이 댐댐이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인간미 없는 사람들하고는 참 그래요. 참 모진 사람들이 멋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모질지는 못해요. 모질게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툭 빠지곤 하는데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 성품이란 것도 습관이 돼서 자기 본성 같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만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못 참는 것도 선택이에요. 참는 것도 선택입니다. 안철수 씨가 옆에서 이렇게 했을 때 형이 이준석도 잘 듣고 있습니다.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기자들이 와 웃고 안철수 의원님 더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준석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뭐 재밌는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뭘 돌파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 부시가 9.11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플로리다의 어느 학교에 가서 교육계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쪽지가 들어오죠. 뉴욕이 공격을 당했고 펜타곤이 공격을 당했다. 이게 뭐지? 비행기가 박았다길래 조그만 비행기가 와서 비행기가 추락했나 그랬더니 빨리 나와서 나가보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그 전쟁이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그 교육 개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막 당황하면은 리더십이 없는 거잖아요. 감정적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거부터 고민하더라고요. 유머러스하게 어떻게 넘길 것이냐. 가장 좋은 사례는 자기가 이라크 전쟁 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고 항공모함에 딱 내려서 바그다드 기자회견 할 때 한 아랍 기자가 아랍말로 질문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딱 고개 숙였다가 모든 대통령 행사에는 다 경호를 하니까 검색을 하니까 무기는 못 갖고 들어오죠. 신발을 딱 벗어갖고 샥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던지는 건 정확하게 날라오거든. 그걸 싹 피한 다음에 피하니까 몇 차례 말씀드렸죠. 경호원들이 걔를 덮쳐요. 덮치는 순간에 그냥 화면이 다 글로 가죠. 자기 향했던. 그럼 그거 뭐 낭탕탕탕 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부시 바그다드에서 기자회견 하다가 신발 테러 당해 전 세계 신문 일면에 나잖아요. 그게 퍽 떠오르길래 다시 자리에서 내려가서 This is huge shoes. 이건 누구 신발이지? 뭐 125문짜리인데 하고 다시 카메라가 딱 들어오면서 기자들이 와 웃었잖아요. 이거 누구 신발인지 막 흔들어대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유있게 유머러스하게 하니까 아주 복잡한 상황이 정리되고 자기는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 예일대학 다닐 때 하버드랑 시합해갖고 뭐가 해갖고 자기 기분 좋아갖고 뭐 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유머로 빠져나오겠다. 이 참 곤란한 순간을 위기로 빠져나오는 게 그게 이제 아까 수신제가와 치국평천하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성심정의도 중요하지만 유머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리더가 되는 건데 이준석이는 그걸 못하네. 지금 이준석 씨는 미안한 얘기지만 방법이 테러리스트 같아. 하마스 같아. 지금 자기 거 다 깔아먹어. 이렇게 해서 신당 만든다 그러면 누가 따라와? 이번에 인유한 씨가 김종인 씨 만났던데 김종인 씨가 웃으면서 당신 의사인데 의사가 주는 약을 환자가 안 먹으면 어떡해. 환자가 이준석이잖아요. 그리고 일체 이준석이 얘기 안 했다니. 이준석이 이준석이 괜찮다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했던 김종인 정차도 버리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많이 기대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젊은이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안 봐요. 왜? 그들이 용기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용기가 없다고 봅니다. 체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강하다고 별로 인정 안 해요. 저도 그들이 하는 만큼 거의 물론 20대만큼은 힘은 안 나지만 30, 40대만큼은 뭐 장가리 산행이든 뭐든 체력적으로 거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용감하다고? 천만에. 하나의 방면으로 확 갔을 때 그들도 확신하는 거는 확실하게 가지만 대부분 자신이 했기 때문에 확신 있는 행동을 못해요. 결정을 디시전 못해요. 결정장애 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은 받고 싶고 인정은 안 되고 하니까 화가 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참을성 없는 친구들 보게 되면 별로 데리고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유능한 친구들은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친구들이 오히려 유능할 수 있죠.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버한 적이 있어요. 국회에 가서 이재명을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아주 오만하게 얘기했는데 그의 대학교 1년 후배인 유창훈 판사가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동훈이 오버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착 엎드려 있잖아요.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주의하잖아요. 이게 영리한 거지. 이준석이나 뭐 나이로 보게 되면 이준석 씨가 좀 어리겠지만 둘 다 엘리트고 젊은 사람인데 이건 둘이 다른 인성을 가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도 클 겁니다. 이준석은 못 커요. 이준석을 젊은이의 대표로
저도 유심히 보려고 그랬고, 이 친구가 국힘당에 와서 좀 바꿔놓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고까지였네. 이런 젊은이들은 사실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죠. 제가 뭐 정치권에는 그렇게 가깝게는 안 갔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인생 불행 중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소년 등과, 뭐, 중년 상처, 노년 무전 얘기하는데, 소년에 젊었을 때 너무 출세해가지고, 오만 방자해 주는 거는 인생 망치기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건, 젊었을 때 한번 우승할 수 있지. 근데 그게 평생 갈 것 같습니까? 이건 뭐 하마스처럼 무리하게 했다가 팔레스타인 국민들 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젊은이들의 길을 막는 거예요. 지금 이뇨한 씨가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고, 한나라당, 국힘당 바꾸려고 그러고, 아마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아마 젊은 사람 위주로 갈 겁니다. 가려고. 이번에 용산에서 인사 개평하는 것도 쭉 보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수석을 쓰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순응하지 못하는, 일단 세상은 순응부터 해야 되거든.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풀어줘야지. 근데 이 쉬운 문제에서 조용히 해, 밥 좀 먹읍시다 그러면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건 자기 감정 절제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수신이 안 됐네. 이런 젊은이는 필요 없다. 이준석은 신당을 만들어서 가든 뭐 이젠 뉴스에서 점점 멀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준석과 같은 젊은이들을 국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영입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치권의 정치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 자기 밥벌이도 입에 풀실도 못하는 사람이 새끼도 안 나고 키워온 사람들이 하기에는 정치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각 분야에서 기업이면 기업인, 기자면 기자, 군인이면 군인, 그 분야에서 뭔가 하나, 뭐 최고봉에 올라갔거나 최고의 성적을 올렸거나, 한번 사선을 넘어본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기 전문 분야를 떠나서 전체 분야를 다루는 쪽으로 오는 게 그게 맞죠. 뭐 하버드에서 수석했다. 뭐 그건 시험 한번 잡아온 거고, 뭐 자기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교수로서, 뭐 정치학에서 의사에서 탑에 올라갔다. 이뇨한 씨도 나름대로 의사로서는 대북지원부터 많은 사선을 넘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젊다고 패기로 한다? 천만의 말씀. 이러한 젊은이들을 공천했다가는 국힘당도 이번 개편에서는 오히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각 자기 분야에서 탑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재능 갖고 한번 다시 뽑아가지고 세상을 끌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준석과 같은 젊은이 필요 없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